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는 9월 3일 날 이제 모의고사 보고 이제 라이브로 설명회를 40분 동안 했는데, 그걸 제가 저희 회사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라고. 거기 이제 3일인가 전에 이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뒤에서 보니까 조회수가 2만 건이 조금 안 나왔는데 좋아요가 360개가 나오고 댓글이 한 30개쯤 올라왔는데 되게 감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입시 설명을 하면서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은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은 26학번이 될 거다. 그럼 26이라는 단어는 저쪽에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우리는 26이라고 한다.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무언가 달려나가면 이제 하늘을 날아오를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창창할 거다라는 얘기를 쭉 마지막에 했는데, 어찌됐건 그 설명의 내용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분짜리거든요. 그거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냥 집에 와서 보시면 될 거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내일 원서 접수가 마감인 학교도 있고 금요일날 대부분 마감이기 때문에 수시 마지막에 어떻게 써야 될지 라는 얘기를 조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88학번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집에 살던 애가 있어요. 근데 저랑 안 친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문과였고 걔는 이과였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친했다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누구지? 라고 연락을 했더니 제 옆집에 살던 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딸내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오늘 지금 4시 반쯤에 다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시를 본인이 고민한 걸 가지고 쭉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뜯어 고쳤어요. 다 뜯어 고친 얘기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냐면 저쪽에 강동구,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한영고등학교를 다니는 애고요. 내신이 2.07등급이었어요. 2.07등급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6월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국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수학은 별로고 탐구를 지구과학을 하나 하고 생활과 윤리를 하나 하길래 이과인데 왜? 지구과학은 왜 하지?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 친구가 6월 달에 지구과학을 5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구과학은 계속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바꿨죠. 그런 건 의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생윤과 사문으로 바꿨습니다. 그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원점수가 국어가 66점이 나온 거예요. 참고적으로 6월달에는 국어가 9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딱 보여줬는데 국어 점수가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가 개망한 거예요. 66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매를 먼저 풀었는데 좀 어렵대요. 그래서 문학으로 갔더니 개 어렵대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독서는 풀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런 실수를 수능 때 안 하고 9월 달에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럼 너의 문제가 뭐였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걸 한참 얘기를 쭉 하고, 수학은 몇 점이지? 라고 쭉 봤더니 수학이 76점이에요. 6월 달에 비해서 9월 달 점수가 하나도 안 오르고 똑같더라고요. 잘했다고 얘기를 했죠. 탐구는 40점씩 맞았습니다.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근데 네가 아무리 국어를 못 봐도 몇 점을 맞아야 원래 정상일까? 라고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0점은 넘어야 정상인데 요번 시험은 시간 한 배를 너무 못해서 66점이었다. 그럼 이 얘기를 저는 제가 믿어야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점은 믿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럼 넌 숙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시 때. 그런데 나는 너를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숙대 하나는 쓰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수능 뒤에 있고 내신이 2등급 때니 2등급 초반이니 야 이건 붙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물리 안 했네. 너 화학이랑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했으니 과 고민하지 말고 식품영양학과 쓰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담임선생님 진학부장님도 생명과학을 쓰면 불안하고 식영을 쓰면 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식영을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거기 하나 쓰면 붙을 거니까. 근데 그건 원서를 쓸 때 이런 마음을 가져라. 클릭을 할 때 너 면접 보러 안 가 이러면서 원서 하나 넣어라. 그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너한테 뭐가 남냐? 5장이 남아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 달에 만났을 때 추천서 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3이니까 어느 학교요? 라고 물어보길래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겸손한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추천서를 어디를 받았냐면 애들이 안 받는 연세대, 제가 연대 고대부터 쭉 6장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연대를 안 받네. 그래서 연대를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이대를 하나 받고 한양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면접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래서 걔 아빠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버려라 하나는. 뭐? 그러길래 한양대 면접형 종합전형은 버려. 이거 작년에 경쟁률 몇 대 몇인지 아니? 라고 제가 보라고 했죠. 40대 1이야. 여기 원서 쓰면 안 돼. 기본적으로 버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추천서 남았으면 다 달라고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저쪽에 중앙대 추천서 남았으면 주세요 라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 문자라고 했죠. 그때 선생님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남았는데 다 쓰실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엄마가 뭐라고 업사님한테 얘기했냐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4장은 확실히 쓸 거고요. 이대나 중대 중에 하나 골라서 쓸게요. 이렇게 5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고대 어디 써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 쓰는 게 좋을까? 라고 아이한테 질문했더니 맨 처음에 이 아빠는 뭘 찍었냐면 학업 우수 전형, 학교 추천 말고 여기는 추천서를 안 받았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업 우수를 쓰려고 했대요. 무슨 과? 라고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가정교육과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도 가정교육과라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재가 5시쯤에 야 지금 경쟁률 봐봐. 아마 제일 높을걸?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친구놈이 경쟁률을 실시간 마지막 딱 보더니 우와 의예과랑 가정교육이 제일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정교육을 얘기한 이유는 작년에 가정교육이 제일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를 얘기했을 거고 그건 니네 학교 한영고등학교만 얘기했을까? 이 옆에 있는 권성고등학교도 얘기했을 거고 태장고등학교도 얘기했을 거고 학교들 다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 벌써 첫날 둘째 날부터 경쟁률이 되게 높지. 그런 거 원서 쓰는 거 아니야. 작년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은 경쟁률이 낮았다. 왜?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가 면접이 없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우수형을 기피했지.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는 안 좋았어. 아마 올해는 대박 많이 몰릴 거다. 작년에 학교 추천 전형은 입시 결과 되게 좋았어. 그래서 추천서 빨리 달라고 해. 그래서 무슨 과 쓸까? 라고 질문하길래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야 고려대는 전공적합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 대학은 교과도 그럼 전공적합성 맞는 학과 중에 골라야지. 그 중에 작년 입시 결과가 제일 좋은 학과가 뭘까? 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리 받았는데 난 너 연세대학교 어디 쓰라고 할 거냐면 화공과 쓰라고 할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 친구 놈이 미친 거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작년에 연세대학교 화공과는 입시 결과가 몇 등급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돼 있냐? 1.14등급으로 발표돼 있다. 얘를 이기는 학과는 치의학과다. 1.11등급. 얘랑 견줄 만한 학과는 저쪽에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학과 하나가 1.1등급대다. 올해 1.1자라는 숫자를 보고 애들이 원서를 쓰려고 할까? 이 치의학과랑 똑같은데 거품이 낀다. 이 입시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는 원서를 못 쓸 것 같아. 다른 과를 쓸까? 그리고 다른 과를 봤더니 모든 과는 다 1.3, 1.4, 1.5에 수렴한다. 그러면 1.2등급 대, 1.3등급 대, 1.4등급 대, 1.5등급 때는 선택할 학과가 보이지. 그러면 그 학과를 쓴다. 쓰면서 이런 생각하겠지. 화공과 가고 싶은데 와씨 너무 높다. 근데 연대는 전과가 된대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전과하면 되지 않아? 라고 무언가 자기 위안을 하면서 내 점수에 맞게끔 원서를 쓰는 게 교과 전형을 쓰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점수가 내려갈 확률이 꽤 높아. 진짜 내려가냐? 이건 모르지. 모르는데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진짜 써야 될 때는 언제 써야 되는 거냐? 이게 마지막 날, 내일, 여기는 내일 마감이니까 내일 3시까지인가 경쟁률을 보여줄 거야. 경쟁률이 안 높으면 써야지. 그럼 이제 내일 3시에 우리 만나자 라고 제 친구놈한테 내일 오지 말고 집에서 카톡해. 그래서 그때 한번 보자, 경쟁률을. 그래서 너희 아이 내신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카톡 하나를 보여줬죠. 카톡을 뭘 보여줬냐? 제가 6월 달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집이 어디였냐면 재작년까지 수지였어요. 수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옆집 아이가 아빠가 영화 감독입니다. 저랑 굉장히 저는 친하고 싶어서 맨날 인사를 했죠. 얼굴 보면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저한테 친근감을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술 사준대요. 그래서 씨 영화 감독이? 그래갖고 술을 얻어먹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딸이 고3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한양대 이상만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신 몇 등급인데요? 2.6등급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성복고등학교라고 수지에서 그다지 수준이 높지 않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아빠가 못 가겠죠. 숙대만 가도 잘 가는 거겠죠? 라고 얘기하길래 숙대만 가면 잘 가는 거긴 하지만 연대 한번 써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어디를 다니냐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다닙니다. 제가 연대 교육학과를 쓰라는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그 친구한테 고3 올라갈 때 3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연대 교육학과가 네가 들어갈 학과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연세대 교육학과가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1등이 정치외교, 2등이 언론홍보, 3등이 교육학과, 3개 학과만 모두 다 내신이 1.3등급대로 70% 컷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경영학과 1.45등급, 경제학과 1.47등급, 나머지 학과들 다 1.5등급입니다. 근데 교육이 1.37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안 쓴다. 정외과나 언론홍보학과도 빵꾸 날 가능성은 높지만 이 학과는 사실상 충성도가 꽤 있을 만한 학과다. 아이들이 선호할 만한 학과니 선호하지 않는 학과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이다. 마지막 날 경쟁률 5대1만 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5대1이 안 넘으려고 하면 바로 직전 경쟁률, 3시 경쟁률이 4대1쯤 근방에 있으면 무조건 쓰는 거다. 라고 얘기 미션을 주고
저는 지금 집이 충청남도 아산이거든요. 아산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원서수 마지막 날 카톡이 옵니다. 지금 4대1이에요. 쓸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쓰세요. 딸내미가 옆에서 이거 너무 미친 시인 것 같아. 중대 쓰면 어떨까? 중대 쓰면 100% 떨어져. 이 연대밖에 너 살 길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는 연세대 교육학과 써서 작년에 1차 추합에 합격을 합니다. 제가 연대에 물어봤죠. 교과 전형 얘보다 성적 낮은 애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꼴등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뭘요? 교과 전형은. 그래서 저는 내일 그리고 12일 날 저는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고등학교 때 친구 지금 졸업한 지가 40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래도 2년이니까 그래 마지막 날 한 번씩 봐줄게. 근데 학과를 지금 다 찍어줬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가 좋았던 학과로 여기 경쟁률이 낮으면 무조건 여기 쓰는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됩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성적대가 좀 높은 아이고요. 올해 제가 이제 입시 상담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담을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올해는 저희 막내 처제의 아들 이 고3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공부를 더럽게 못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할 때 저쪽에 유현진이 나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설명을 예전에 몇 번 갔었고 거기 진학부장하고 워낙 친해서 제 조카 이름을 대면서 걔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진학부장이 저한테 계속 1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 성격 너무 좋은데 공부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3등급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3등급쯤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이제 처갓집에 딱 갔더니 이 자식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모부 저 어디 가요? 라고 성적표를 딱 줍니다. 딱 봤더니 4.5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4.5등급이면 어디 가야 될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쯤 가면 그래도 붙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연대 미래 하나 쓸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좋대요. 그때 제 처제가 거기 가면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꼭 등하교를 해야지 학교를 다니는 거냐? 가서 기숙사에 있으면 되지. 거기 빨간 벽돌 기숙사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거기 하나를 쓰자고 했죠. 거기도 제가 입학자문위원이라서 거기 이제 사정관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우리 조카애가 이렇고 인천 애들 비교과 잘 써주는 거 알지? 그 인천에 어느 고등학교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붙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 거기 쓰면 붙겠구나 라고 이제 하나 쓰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걔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너 10일 날 휴가 내라 라고 얘기를 했고 10일 원서수 마지막 날 이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원서를 쓰는 거다. 근데 교과 전형으로 다 쓸 거다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진학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니네 학교 추천서 미리 안 받았어도 12일 날 어디 쓴다라고 하면 추천서 줄 수 있지?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학교 1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 추천서 다 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원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뭐 하냐면 그냥 제 조카를 위해서 작년에 입시 결과 좋았던 대학만 계속 지금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모장에다가 가톨릭대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무슨 과를 써야 되겠구나. 경기대를 쓰려고 하면 작년에 경기대에 1등급 대 입시 결과를 발표한 학과가 있네. 와 이거 미쳤네. 올해 여기도 빵꾸 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실제로 단국대는 어디는 이렇게 하면서 경희대는 쓰면 안 되겠구나. 작년에 빵꾸 난 학과가 너무 많은데 그 올해 이제 경희대는 쓰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겠구나. 그리고 우리 조카애가 여기 수능 최저 못 맞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막 하면서
지금 골라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서를 쓰시면 된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조카의 얘기를 하면서 한 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는 붙겠구나 라는 대학교를 하나 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쓰겠다라고 얘기했냐면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다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2등급짜리도 똑같아요. 학종으로 붙을 대학교 하나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교과나 논술로 원서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전형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 이변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려대학교 학업수처럼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 말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어떤 아이들이 쓰냐면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에 합격한 이력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학과를 주도적으로 밉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여기 몇 등급 있었으니까 붙었어.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어디까지냐라고 질문하면 한양대,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게 어떤 거냐라고 질문하면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는 60%를 어느 학교 아이들을 뽑냐면 수원외고 아이를 뽑습니다. 경기과학고 아이를 뽑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특목고 아이를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는 60% 이상을 뽑는다. 성균관대학 쪽이 1,500명 열남았네? 안 많은 겁니다. 60%를 특목고를 뽑고 나면 일반고는 600명 남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500명대 뽑는데 우와 많네. 실제로 일반고 몇 명 뽑냐면 27% 뽑습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몇 명 뽑는 거냐면 150명 뽑는 겁니다. 전국의 일반고가 몇 개인가요? 1650개입니다. 그럼 서강대를 붙는 일반고는 전국의 10개 고등학교당 1명씩 붙습니다. 그래서 붙은 애를 못 찾는다. 이게 수원의 고등학교의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학종은 특목고가 이렇게 뭘 가지고 지원을 하냐면 와 우리 학교 작년에 우리 학교 3.5등급이 썼더니 붙었어. 3.7이 썼더니 붙었어. 2.5가 썼더니 붙었어. 이 이력을 가지고 학종을 계속 밉니다. 그래서 TO 중에 특목고 자원은 이렇게 매년 붙는 게 관습법처럼 만들어져 있다. 일반고는요? 라고 일반고 TO는 와 그래도 일반고 TO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수능과 연관이 없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다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여기서 열나만 우유가 맛있고 햄도 나오는 대학, 그거에 막강한 경쟁 대학인 동국대, 이 정도 대학만 상위권 대학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과 관련이 없는 아이들은 모조리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퇴로가 다 막혔다. 교과 전형 못 쓴다. 수능 최저가 있어서. 논술도 못 쓴다.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러므로 지역에 있는 내신만 좋은 아이들이 모두 다 학종으로 간다. 그래서 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계속 좋아집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이변을 기대하고 원서를 써야 되는 전형이 아닌데 자꾸 아이들은 학종으로 이변을 기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학종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떨 때 예외사항이 발생하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점점 이공계로 아이들이 몰려가기 위해서 문과로 대학 가겠다라는 아이들이 점점 줍니다. 수원외고, 안양외고, 외고 애들을 제외하고 일반고로 가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작년 고3보다 재작년 고3보다 문과 애들이 더 적습니다. 다 이과로 간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연계는 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변을 기대하려고 하면 이과라고 하더라도 문과로 쓸까? 라고 고민하면 조금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과 아이들이 쓰는데 문과 애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학과로 쓰면 무언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거환경학과, 이게 문과야? 라고 질문했을 때 문과 애들은 뭘로 맞추지? 이런 학과, 예를 들면 저쪽에 밑에 학교의 통계학과, 이게 문과였습니다. 회계학과? 이쪽에 위에 있는 대학은 회계학과 애들 되게 좋아하지만 가톨릭 때쯤 내려가면 애들 다 수학 싫어하는데 오씨 회계학과를 학종으로 원서를 써? 이러면 쓸 애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자연계가 수학발로 회계학과 쓰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무언가 예상은 종합전형에서 찾으셔야 된다. 그걸 제외하고는 종합전형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종합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이쯤 쓰면 붙었대 선생님이, 여기쯤 쓰면 붙는데 라고 하는 대학 위주로 써야 되는 거고, 무언가 이변을 노리려고 하면 뭘로 써야 되는 거냐? 교과나 논술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아까 원장님이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실제로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럼 시험은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꼭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저번 일요일 날 아침에 저쪽에 토요일 날 어디 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TV를 살짝 켰죠. 그때 전현무가 하는 당나귀기인가? 이게 아침에 이제 재방송인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딱 틀었더니 갑자기 어떤 변호사가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자기는 대학 다닐 때 공무원 시험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에이씨 사법고시나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1차 시험이 3달 남았다. 그래서 1차 시험이 3달 남았네, 사법고시나 한번 준비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고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자기는 민법, 형법 이런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1차에 합격을 했다. 뭐만 보고? 기출문제만 풀고. 그래서 1차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사법고시를 합격했대요. 그러면서 공부법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주목해서 봤냐면 저희 형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 18번 봤거든요. 저희 형은 진짜 열심히 공부한 원조입니다. 17시간씩 공부했어요. 맨날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올리게끔 잘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어라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42년생인데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다시 시험을 봐도 몇 점을 맞을 거냐면 20점은 맞을 겁니다. 왜요? 찍으면 되니까. 100점 만점인데 오지선다형으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수능 성적표를 내는 애들 중에 하위 4%는 20점입니다. 대단한 아이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찍어서 맞춘 애랑 똑같은 점수를 우리나라 4%는 맞습니다. 두 번째,
맨 꼭대기에 있는 애들도 4%는 성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능은 4번을 봤는데 지금 현행 수능 엄매 화작으로 시험 보는 선택형 수능이 올해가 5번째입니다. 근데 이 4번이 무언가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2022학년도 1등급 84, 두 번째 92, 세 번째 84, 네 번째 92입니다. 84, 92, 84, 92가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입니다. 그럼 올해 몇 점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84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왜 그러지? 라고 질문하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평가원은 88점을 만들고 싶어서 미쳐 한다 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 미적 1등급이 88점쯤 매번 낼 수 있다라는 본인들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미적은 왜 88점을 내기가 쉽냐? 수학은 주관식이니까 애들이 찍어서 못 맞춰. 다른 말로 얘기하면 22번, 29번, 30번은 위에 4%를 못 맞추게 만들어버리면 무조건 88점이다. 그러면 국어도 88점이 되면 시험은 완벽한 균형 감각이 만들어지는 난이도가 일치하는 공정한 시험이 된다. 그런데 88점의 난이도를 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찍어서 맞춰서 92점이 됩니다. 아이씨 안 되겠다. 한 문제 두 문제를 어렵게 냈더니 애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84점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4년 동안의 일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4%를 예를 들어서 90점이라고 가정하죠. 1등급이. 그럼 우리나라를 가만히 수능 시험을 가만히 국어를 따지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위에 4%, 아래 4%를 빼고 나면 아이들이 92%가 남는데 점수는 몇 점 남냐면 70점 남습니다. 맞죠? 90점에서 20점 사이에 92%의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원점수 1점당 아이들이 몇 프로씩 있는 거냐면 1.3%씩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국어는 1점짜리 문제는 없죠.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100분위가 평균 몇 점씩 올라가냐? 4점씩 올라갑니다. 맞죠? 4점이 올라가요. 100분이 4점이 올라가면 등수로는 몇 등이 올라가는 거냐? 라고 질문하면 올해 수능 49만 명 볼 겁니다. 성적표 나오는 아이들이 4%가 올라가면 2만 등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2만 등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요 옆에 있는 경기대 갈 아이가 국어 문제 하나를 더 맞으면 단국대 가게 되고요. 단국대 갈 아이가 한 문제 더 맞으면 건국대 가게 되고요. 건국대 갈 아이가 한 문제 더 맞으면 한양대 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기대랑 한양대랑 점수 차이는 3점짜리 3개를 더 맞으면 이만큼 점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아씨 우리 아이가 70점이야 라고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보면 우리 아이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80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80점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20점은 틀려야지 80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20점 틀릴 건 고정값으로 만들어 놔야죠. 내가 19년 살면서 20년 살면서 와 씨 이거 진짜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65일쯤 남았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마무리 학습에 필요한 거죠.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라토너가 아닙니다. 마라톤은 42km를 다 뛰어야 얘가 2시간에 들어왔는지 3시간에 들어왔는지 4시간에 들어왔는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능 시험은
70%만 풀어도 됩니다. 나머지 30%는 찍으면 되죠. 아이씨 2번으로 다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찍으면 나한테 보너스가 옵니다. 30점 찍으면 6점이라는 보너스가 오죠. 왜요? 확률 20%의 확률이니까 오지선다형이면 우와 그럼 76점 나오네? 이렇게 기본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70%만 알아도. 그러면 75%를 알면 80점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죠? 지금 마무리에 75점 어떻게 만들지? 이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말자. 지금 뭘 해야 될 건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제가 저희 회사의 오지훈이나 백호나 백이범이나 이런 선생들한테 우와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한다더니 하면서 소장님 대박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과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과학이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어려운 문제가 무조건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고3이건 재수생이건 과학을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보다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 때 긴장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더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시간 관리가 더 안 되냐?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한 문제를 붙들고 3분 4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앉아있으면 알던 문제도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와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는 고정값으로 나와. 그러면 이걸 찾아봐야죠. 찾아본다라는 얘기는 요번 9월 달에 난이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두 개가 뭐지? 6월 달은 뭐지? 작년 수능은 뭐지? 작년에 9월 달은 작년에 6월 달은 재작년에 수능은 이렇게 최근 4년 동안 6월 달 9월 달 수능의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던 문제를 두 개씩 싹 다 빼면 1년에 3세트씩 6월 달 9월 달 수능 3번씩 모의평가 실전 수능이 있으니 12개의 세트가 나오는구나. 두 문제면 24문제구나. 싹 다 긁어가지고 정독을 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지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구나. 우와 그럼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어느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구나. 그 문제의 유형은 이런 거구나 라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 숙지되면 실제로 수능 보러 갔을 때 그 문제가 13번에 나오든 15번에 나오든 17번에 나오든 그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넘어가야죠. 이렇게 두 문제를 무조건 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18문제를 풀어야 시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남으면 풀까? 라고 고민하면 되고 시간이 모자르면 나에게는 우주의 기운이 들어올 거야. 나 이륙할 거니까 뭘로 찍지? 2번으로 찍을까? 라고 찍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 놀랍게도 20%예요. 그럼 두 문제 찍어서 두 개 다 맞을 확률은 꽤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의 수능 전략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자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책자의 거의 맨 뒤에 있을 겁니다. 맨 뒤에 있다라는 얘기 몇 가지만 하고 이제 그 전에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은 그래도 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광운대학교가 작년에 빵꾸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운대가 빵꾸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경희대학교가 얼마나 빵꾸 났냐 작년에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작년에 이 경희대학교에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는 이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 70% 컷이 3.6등급이었습니다. 이게 수원에 있는 학과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학과요. 70% 컷이 3.6등급이라는 얘기는 5명 뽑았을 때 4등짜리 성적이 3.6등급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5등급 5등짜리 성적은 안 가르쳐준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10명을 뽑았으면 7등짜리 성적이 3.6인 거고요.
8등, 9등, 10등은 안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 몇 등급이었을까요? 4등급일 수도 있고 5등급일 수도 있고 6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근 4년 동안 가장 내신이 낮았던 아이가 명문대를 간 아이는 7등급 아이가 서강대를 갔습니다. 재작년에 뭘로요? 교과 전형으로. 무슨 과요? 신문방송학과, 지식융합 미디어학과에. 왜 갔냐라고 질문하면 그 전년도 2022부터 입시가 시작됐는데 이 입시는 2022, 2023의 지식융합 미디어학과는 항상 입시 결과가 넘버 2였습니다. 경영학과 1등, 지식융합 2등. 그래서 맨날 1.5등급입니다. 3년째 되던 해 1.5라는 숫자를 보고 애들이 또 써야 되는 거죠. 너무 높은데? 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기피합니다. 근데 지원을 안 했냐? 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3개 3등급을 걸었는데 이것도 못 맞춥니다. 1.5등급쯤 되는 아이들이 3개 3등급도.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그런데 몇 바퀴가 돌았냐? 4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지원자는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애가 7등급. 대단한 아이죠. 7등급인데 교과를 씁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도 작년에 몇 등급이라고 대학은 얘기 안 하지만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이 10명 가까이 붙었습니다. 학과에 6개 정도에. 실제로 무진장 빵꾸가 많이 났어요. 경희대학교 작년에. 왜 빵꾸 났지? 라고 봤더니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1.47등급입니다. 뭐가요? 조리, 푸드, 디자인 학과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학과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옛날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경희대는 호텔 전문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학과, 소위 말해서 호텔 양식 이런 거 배우는 학과가 그대로 온 겁니다. 우와, TV에서 맨날 셰프들이 나와갖고 요리하고 앉아있으니 이 학과가 재작년에는 1.47등급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경기대학교에도 똑같은 학과가 있거든요. 여기도 1등급 되었습니다. 미친 거죠. 1등급 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 이렇게 무언가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워낙 인기 학과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이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씨, 못 가겠구나 라고 기피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숫자를 보고 3.6이라는 숫자를 보고 올해 고3 아이들이, 올해 재수생들이 지금 흥분했습니다. 흥분해서 이따가 나가시면서 경희대학교 이거 경쟁률 한번 보세요. 넘버 1입니다. 애들이 여기를 씁니다. 왜? 3.6이라는 숫자를 보고 어씨 나 2.6인데 나 2.2등급인데 1.9등급인데 이 아이들이 아씨 나머지 학과 갈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 갈까? 라고 여기 원서를 씁니다. 이건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에 지원했어야지. 아씨 올해는 다시 리셋해갖고 다시 지원하는 건데 이건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건데 왜 이걸 보고 올해 애들이 광분을 하냐? 이상한 거죠. 이건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올해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입시에 모두 다 초짜들이다 보니 한 번도 우리 아이를 대학 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다 보니 이 입시 결과가 올해 거라고 착각하고 이게 뭔가 기준점 3.6 안에 들면 다 뽑아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다 원서를 다 때려 넣는다. 이러시면 안 된다. 어디를 써야 된다?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던 학과가 빵꾸 난다. 우와, 또 빵꾸 어디 났지? 미디어학과가 1.63이었구나. 1.63, 1.68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경희대 내에서 꽤 내신이 좋은 내신이라고 계속 보이다 보니 작년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한다. 70% 컷이 2.7까지 떨어졌다.
이게 문과, 이과에서 이런 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아이들은, 올해 학교 선생님들은, 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작년에 2.6이었어. 너 2.4잖아. 여기 쓸까? 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권유해요. 왜요? 학교 선생님도 초짜니까. 그래 놓고 떨어져. 그럼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왠지 미안해. 이게 무언가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다음 페이지 광운대입니다. 왜 두 개 대학교를 이렇게 모았냐? 광운대학교는 뭐냐면 짝수년도에 대박으로 빵꾸가 났습니다. 왜 빵꾸가 났냐? 재작년에 얼마나 빵꾸가 났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4.51 등급이 70% 컷입니다. 이게 10명을 넘게 뽑았거든요. 그럼 7등짜리 성적인 거죠. 6등급대 애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 밑에 국제학과도 4.87입니다. 이것도 10명 넘게 뽑거든요. 뒤에 6등급대 아이들이 또 들어갑니다. 왜 빵꾸 났을까? 전년도 입시 결과 봤더니 1.98이었던 경영학과, 나머지 학과 중에 제일 높죠. 다음에 4.4입니다. 이거 20명대 뽑았습니다. 14등짜리 성적이 이건 거예요. 우와, 이거 1.91 또 빵꾸구나. 1.96 또 빵꾸네. 자연계도 1.85 빵꾸네. 1.7 빵꾸네. 1.76 빵꾸네. 전년도 입시 결과가 좋으면 빵꾸날 확률이 생기는 게 교과입니다. 왜? 교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 붙여주면 정말 감사히 다니겠습니다. 저는 수능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의 대학을. 이걸로 가야 된다라는 무언가에 굉장히 새 가슴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학과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으면 저과를 가고 싶은데 불구하고 내 내신하고 견주었을 때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딴과를 쓸 수 있겠네? 라고 자꾸 딴과가 보이면 딴과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는 전년도가 너무 좋으면 빵꾸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골라야 될 때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찾아야 되냐? 오늘 밤에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를 들어가시든 어디 들어가면 지금 제가 이렇게 3년치를 모아놨어요. 아, 무언가 규칙성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빵꾸 날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된다. 작년에 이 위에 있는 대학교는 어디가 빵꾸 났냐면 세종대가 장난 아니게 빵꾸 났습니다. 국민대는 입시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숭실대는 살짝 떨어졌고요. 재작년을 보면 세종대 입시 결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세 개 대학교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숭세가 아니다. 세국숭이다. 라고 세종대학교 입학처에 가고 총장님이랑 입학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에 제일 좋았는데 작년에 빵꾸 납니다. 국민대는 작년에 좋았다고 했어요. 재작년에는요 대박 빵꾸 났습니다. 6등급짜리가 들어갔던 게 재작년에는 국민대였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간다. 다시 얘기하면 대학은 우리가 서열이 있다라고 하지만 대학은 그룹핑이 어느 정도 또 만들어진다. 건대가 좋아요? 동대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랑 똑같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대체제라고 얘기한다. 여기 쓸까? 여기 쓸까? 이렇게 고민할 때 작년의 입시 결과가 너무 좋으면 한쪽 대학이 여기는 피하고 작년 입시 결과가 안 좋았던 대학으로 몰린다. 그래서 작년에 세종대가 빵꾸 났다. 재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국민대가 빵꾸 났다. 그때 작년에 국민대가 좋아졌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경쟁대학교가 맨날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대학을 이렇게 그룹핑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디 쓰지? 라고 무언가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
같은 대학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대학 내에서 어떤 과가 작년에 입시 결과가 좋았지? 아, 이게 재작년에 나빴기 때문이구나. 3년 전에 어땠지? 우와, 3년 전에 또 좋았구나. 그럼 올해 빵꾸 날 차례인가? 국어 8492, 8492 되듯이 이렇게 찾아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학 입시는 확률 게임인 거다. 무언가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논술 얘기도 그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세히 오늘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근데 논술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질문을 하면 하나는 똑같은 걸 고민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 논술을 아이들이 왜 쓰냐? 라고 질문하면 쓸 게 없으니까 쓰는 거죠. 6장이라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교과로 못 쓸 것 같아. 종합으로 못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논술로 그 대학을 쓰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도 논술을 원서를 쓰는 것 내신은 별로 안 좋겠구나. 그래서 대학들이 내신을 거의 반영 안 합니다. 두 번째, 논술 왜 써?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눠집니다. 수능 뒤에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인데 수능 뒤에 있는 대학은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런 친구들이 집어넣는 거죠. 나 수능으로 이 대학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능 당일날 실수를 좀 많이 하면 못 갈 수도 있으니 어차피 교과 종합은 안 되니까 논술로라도 넣어놓을래. 이 아이들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수능으로도 못 갈 것 같고 그냥 논술로라도 도전해 보려고. 이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류 아이들은 수능에도 강점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은 학과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과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쪽은 또 특히 수학 논술이라는 명확한 잘 쓸 수 있겠다 못 쓰겠다라는 또 규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계 아이들은 인기학과인 화공, 전자공 이런 정말 인기학과들 계약학과에도 뭐 반도체공 이런 데는 아이들이 논술을 잘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능도 잘 보는데 보험으로 넣어놓지 이랬다가 이 아이들이 국어 망했네 정시에 못 가겠다. 그럼 논술로 달려들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높다. 다시 얘기하면 공대 중에 정말 인기학과는 논술 점수가 높습니다. 그럼 진짜 자신 있지 않으면 배제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로 못 가. 왜? 나 국어가 약하거든. 나 과학이 약해. 뭐 이렇게 뭔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쓸까요? 낮춰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낮춰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과는 가립니다. 간호학과 쓸래? 이러면 남잔데요? 이러면서 간호학과 안 쓴다고 합니다. 화학과는 생명과학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이렇게 하위권 공학과로 논술을 밀어넣습니다. 수학엔 좀 자신 있는 애들이.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공대 중에 정말 인기 있는 학과랑 하위권 학과가 논술 점수가 무지하게 높다. 그럼 뭐가 낮을까요? 중간에 애매모호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학과.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예를 들면 신소재공학과, 예를 들면 산업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논술 점수가 가장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논술을 쓸 때도 이런 고민은 좀 하시고 쓰셔야 된다. 문과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면 문과는 무조건 아이들이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추다 보면 무슨 과가 다 보이냐면 사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가 보입니다. 여기를 아이들이 선호한다. 왜? 여기를 가면
어차피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수 전공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붙어야 된다라는 압박, 안정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 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논술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학과가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입니다. 이런 학과는 웬만하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높은 학과를 쓰는 게 낫다. 제일 높은데 경영학과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차라리 합격 확률이 높다. 수리 논술 보고 이러면 예외사항이 있지만 똑같은 논술 문제를 보고 시험 볼 때는 제일 논술 점수가 낮은 학과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어문 계열입니다. 러시아학과, 일어일문학과, 요즘 반중 감정이 큰 중어중문학과 이런 데가 논술 점수가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어문 계열을 들어가면 복수 전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공부 머리 아프거든. 영어 공부도 싫었는데 제외국어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쓰시면 좋겠다. 막바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자연계 친구가 저는 컴공 갈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컴공 가지 말고 국어국문학과 가. 컴공 가지 말고 사학과 가. 이렇게 다른 과로 제가 유도를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먹힙니다. 특히 자연계 애들은 문과 계열을 정말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컴공을 왜 가죠?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그걸로 하면 취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잘 될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찾아봐. 취업이 컴공 나오면 잘 되나요? 재작년, 작년까지 잘 됐습니다. 올해 취업이 잘 될까요? 안 될걸요? 왜요? AI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컴공 대학 빅5를 전수조사를 했더니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파벳, 구글, 저쪽에 애플 이런 쪽에서 취업 일자리를 무언가 제한하는 게 한 명당 3장 이상씩 받았던 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컴공을 졸업하는 아이들의 실제 현황이었는데 작년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0.6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60%밖에 취업이 안 됐다. 아마 올해는 30% 취업될 겁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우리 회사도 그렇고 지금 제가 LG CN에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막 하면 개발자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모든 회사들의 고민입니다. AI가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컴공을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닙니다. 컴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획 능력을 가진 컴공 기획자. 무언가 이 마케팅 능력을 가진 뭔가 개발자. 이렇게 무언가 연결돼야 나중에 취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하려고 하면 컴공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뭘 복수 전공하게 되냐면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국어국문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해야 기획 능력이 키워지거나 마케팅 능력이 키워지거나 이렇게 키워지죠. 그러면 생각을 거꾸로 하면 국어국문학과를 들어가서 컴공을 복수 전공하면 되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들어가서 복수 전공하는 게 다른 거죠. 졸업할 때는 어차피 졸업장 2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서울권에 있는 대학인 거죠. 그럼 뭐가 더 낫냐? 비인기학과를 들어가는 게 대학 레벨이 한 단계는 점프가 되는 거죠. 컴공이 가장 치열하게 무언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컴공을 고집하냐? 물론 올해 이런 사회 환경 때문에 작년에 컴공의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어서 올해 컴공이 빵꾸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친구 딸내미한테 야, 연대를 만약에 쓰려고 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건
컴퓨터 아니면 화공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에 두 개 학과가 내신이 1.13이었다. 그래서 두 개 학과를 제가 보고 있을 겁니다. 컴공 애들 올해 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럼 얘는 쓰게끔 해야지. 왜? 내신 2등급으로 연대 신학과를 들어가도 대박인데 신학과는 못 들어가거든요. 도고동문학과도 못 들어갑니다. 왜? 1.7등급 대 애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연대를 들어가서 독수리를 무언가 뒤에다가 달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아까 제 조카가 4.5등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수능 최저를 2개 6은 맞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9월 달에 수학을 3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2등급을 받았대요. 제가 성적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국어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제한테 물어봤죠. 5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는 이렇게 했더니 또 5등급이에요 라고 해요. 2개 일을 맞추라고 했더니 수학하고 영어를 공부했나 봐요. 맞췄어. 잘했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친구들하고 뭘 하는지 아세요? 9월 12일 날 원서 접수를 끝내고 나면 9월 20일부터 쿠팡 가서 밤에 알바하자. 이지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9월 달에 2개 5 맞췄으면 수능 때 2개 5야 이게? 아이씨 수능 때 2개 6을 맞추라고 했지. 9월 달에 맞췄다고 맞췄어? 이게 성적이 불변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제가 처제한테 뭐라고 막 하라고 했더니 뭐 이제 처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얘한테 상처를 받았던데 어찌됐건 무언가 제가 그 처제나 제 동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공부는 못해도 돼. 이미 못했는데 그리고 4.5등급이 못했냐라고 질문하면 야 우리나라 딱 평균이야. 9등급제인데 4.5등급이면 우와 중산층이야 중산층. 못했다고 구박하지 마. 대학을 워낙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다 보니 공기 좋은 데 갈 뿐이야. 근데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 높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죠. 제 사촌 여동생 중에 하나가 저쪽에 강원도 고성에서 공무원을 하거든요. 근데 걔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에요. 근데 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걔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오빠가 장애이다 보니 막내 딸한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동학대를 했는지 저쪽에 속 채우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역시 지방 알아서 내신만 열나 좋고 수능은 준비를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고3까지. 그래서 6월달, 9월달을 봤더니 막 3등급, 4등급 막 섞여 있어요. 전교 1등인데. 근데 이 엄마는 내신만 볼 줄 아는 거죠. 지방에 있으면서.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만 써도 되지 오빠? 이렇게 너무 물어봐요. 그래서 아씨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쓰겠대.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지랄을 막 해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근데 세상 일은 모르잖아. 하나만 낮추자. 그래서 어디? 그러길래 건국대 전자공학과를 제가 몰래 하나를 넣었어요. 내가 하나 넣겠다고 하고 5개는 스카이를 넣게끔 하고 결과는 5개를 다 떨어졌죠. 그리고 건국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너 딸한테는 전화위복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걔 사촌 조카 애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생활은 우리가 주변 아이들과 또 경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원래 스카이를 갈 수 있을 아이였는데 건대밖에 못 갔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럼 이거를 삼촌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와 너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나는 판단이 들어. 그럼 너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시시하겠지. 그럼 안 사귀면 되지. 그럼 너는 대학교 때 입학할 때도 수석, 1학년 끝날 때도 수석, 2학기 끝날 때도 수석을 아마 할 거야.
이걸 2학년 때까지만 하면 네가 원래 원했던, 네 엄마 아빠가 원했던 고대건 연대건 이 삼촌이 편입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가 계속 했더니 고대 대학교 1학년 때 계속 수석을 한 거예요. 건대 전기전자에서. 그 3학년 때 고대 전기전자로 편입을 합니다. 거봐 됐지. 이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너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대학교 1, 2학년 동안에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을 거고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이 재밌다라고 느꼈을 거야. 거기서 수석이었으니. 그러니 고대로 편입을 했더라도 거기서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 친구가 아마 사귀기가 어려울 거야. 3학년 때는 이미 다른 애들은 이미 1학년, 2학년 때부터 친구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너를 보는 순간 다른 과에서 무언가 애가 복수전공하러 왔나 보다 관심이 없어. 그러므로 너는 또 공부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걔는 올해 서울대 전자공학과로 석사를 갑니다. 3학년, 4학년 때 계속 또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대 전자공학과 별거 아니야. 감정평가사 같이 공부해.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 같이 공부하는데 되게 잘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대 대학원 붙었을 때 너가 건대 전기전자를 갔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고3 때 고대 전기전자를 붙었으면 우와 서울 애들 너무 공부 잘해요. 우와 우리 과에 과학고 영재고 애들도 있는데 걔들 장난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변 애들을 보면서 경외감이 들었을 거야. 그럼 너 지금의 위치에 못 갔어. 그러면서 제가 제 밑에 내 바로 밑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애가 있는데 걔는 대학교를 8년 생활을 했어. 그래서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옛날에 논술 첨삭하다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애가 있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걔 서울대 물리학과를 왜 갔냐? 대구 오성고에서 선생님들이 천재라는 얘기를 계속 얘가 듣다 보니 지가 천재인 줄 알고, 그래서 천재는 서울대 물리학과 가는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가스라이팅해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는데 오이씨 나 천재 아니네? 그래서 대학을 8년 만에 졸업을 했어. 그래서 맨날 술만 처먹으면 우리 학교 전교 2등이 서울대 의학과 갔는데 전교 8등이 경북대 의대 갔는데 내가 왜 서울대 물리학과 갔을까요? 맨날 술만 처먹으면 이 순투정해. 대학을 너무 잘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뭔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길을 좀 살려주셔야 된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굉장히 길다. 120살을 넘게 살 거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까지 이번 주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교를 어떻게 보낼까를 잘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